더 탐사란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그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 관계자들 그리고 그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제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고소장 분량이 무려 30여 장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했답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소한 것과 더불어서 저들을 상대로 한동훈 장관이 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글쎄 장현주 변호사님,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 그게 실제로 액션에 들어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민형사상 모든 절차를 거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형사 고소를 했는데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당시 이제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이었는데 그것을 정보통신망법으로 지금 고소를 한 이유는 국회 방송을 통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제 허위사실에 관한 이제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를 한 건데요. 왜냐하면 형법상에 나와 있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보다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그 범죄가 훨씬 더 형이 높기 때문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으로 이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문제는 정보통신망법은 형법과 달리 비방의 목적을 입증해야 됩니다. 비방의 목적은 그것에 이제 반대편에 공공의 이익이 있습니다. 즉 김의겸 의원이 그 당시에 그 발언을 한 것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것이 인정되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망법 자체가 더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범죄거든요. 그럼에도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아마 김의겸 의원이 비방의 목적도 있다라는 내용을 고소장에 넣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당연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없다라는 것도 주장했을 텐데요. 당시에 국감장에서 나왔던 얘기, 즉 더 탐사와 협업을 했다라는 그 말 자체를 가지고 국회 밖에서 이 범죄 행위가 벌어졌다라는 부분을 고소장에 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던 그 협업이라는 말이 과연 지금 우리가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공모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 좀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법적으로 좀 다퉈줘야 될 쟁점이기 때문에 예.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좀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오늘 이제 투트랙으로 조치에 나선 거죠. 투트랙으로 김의겸 더 탐사 관계자들 제보자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자 경찰에 고소했다. 이게 원트랙. 그리고 저들을 상대로 법원에 10억, 10억? 굉장히 세죠. 하여튼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경찰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 낸 겁니다. 법원에. 그러니까 이게 투트랙. 자,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지금 이제 민형사상 책임을 온전하게 묻겠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 생각으로 보이고요. 장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만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더 탐사랑 미리 사전에 공모해가지고 이게 허위라는 거를 알면서도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고 뭐 명예훼손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면책특권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이런 식으로 고의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라는 어떤 입장에서 고소도 하고 그리고 이 정도로 한 나라의 국무위원에 대해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민사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더 탐사가 문을 닫을 정도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뭐 기본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김정혁 의원. 저는요,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비방의 목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뭐 공익에 부합되는 거냐.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자기가 믿었을 때 잘못된 믿음이라도.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이 드러났을 때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제2의 국정농단 사태다. TF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전개되는 과정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도 드러나고 하는데도 한마디 사과가 없어요. 더 탐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빨리 고소해라. 그럼 내가 그 자료 보면서 진실을 밝혀주마.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에 생중계를 하면서 찾아가갖고 사람도 없는데 네. 경찰서에 가서 압수수색 영장은 거부하면서 경찰한테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이유 대사에 대해서는 이유 대사가 발언이 잘못됐다고 항의하니까 곧바로 제 발언이 잘못돼서 미안합니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장관에 대해서는 저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놓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런 방구도 없지 않습니까? 심심한 유감이라고 한번 밝혔죠. 그거는 나중에 얘기한 거죠. 나중에. 심심한 유감 정도. 이게 심심한 유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심한 유감입니다. 이렇게 전제를 달아서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누가 보시기에도 아니 어떻게 국무위원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발언을 무슨 뭐 더탐사라는 업체 그런 매체하고 협업을 해서 그 이런 것들을 보도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을 때도 사과도 하지 않고 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격의 문제입니다. 국격의 이렇게 문제다.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한동훈 장관이 경찰에 그 고소장을 냈는데 30여 쪽의 분량이랍니다. 30여 쪽이면 막 굉장히 두껍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을 주로 담았답니다. 김의겸 의원이 사전에 더 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이른바 협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30여 쪽의 그 고소장의 상당 부분을 담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복귀영 위원장님.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의 뭐랄까 국회의원이니까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번에 저 부분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김의겸 의원의 처벌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김의겸 의원이 잘못됐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고소장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예. 본인에게 이제 유리한 이야기들을 많이 써놨을 텐데 만약에 저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그 국회에서의 잘못된 폭로 네. 이런 것들은 다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 가까운 기억이 바로 김용판 의원이 가짜 돈다발 사진을 갖다 놓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조폭에게 돈 받았다. 이거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잠시 파동으로 지나갔고 사과는커녕 계속 의혹 제기만 했어요. 그것이 김용판 의원의 모습이고 국민의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아직까지도 지금까지 어떤 법으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흔들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다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한 부분은 더 탐사와의 협업이라는 것이 더 탐사의 제보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그것을 협업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것을 충분하게 100% 확인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저는 이것이 한동훈 장관과 여권에게 유리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연장하기 위한 이런 술책 아닌가라는 어떤 좀 의구심을 가져옵니다. 연장하기 위한 술수다. 우리 복귀영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김의겸 의원의 이 면책특권 부분은 김의겸 의원이 저 청담도 술자리 의혹을 허위라는 걸 알고 국감장에서 이야기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니까 조사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죠. 자, 그런데요. 저는 천하람 변호사께요. 네. 한동훈 장관이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억.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다 받아들여집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0억?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서 보면 10억이 좀 많죠. 10억은 좀 많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다르게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보통 명예훼손 사건에서 1억을 넘겨가지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럼 많이 10억을 얘기했습니까? 근데 요새 최근에 네. 법원의 추세가 이런 심각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배상액을 조금씩 늘려서 인정하는 어떤 추세로 가고 있긴 하거든요. 네. 아마 이번 사건도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뭐 대통령이 등장하고 뭐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고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등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좀 높은 액수를 책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마도 이 액수도 액수지만은 더 탐사라고 하는 매체가 더 이상 이런 행동을 못하도록 어떤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예. 보입니다.